자, 그러면 내가 정말 이렇게 넘겨서 그 변화된 걸 가져오고 싶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포인터를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1년 동안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포인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메모리에 보면 주소, 컴퓨터의 메모리에 보면 주소가 있고요. 영어로 어드레스라고 하죠. 그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포인터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포인터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주소를 저장하려면 그냥 변수에다 저장 못하고 포인터 변수에 저장해야 된다. 자, 그럼 포인터 변수는 어떻게 만들어요? 일반 변수는 이렇게 만들면 되지만 포인터 변수는 선언할 때 앞에다가 어딘가에 여기다 앞에다 붙여도 되고 앞에다 붙여도 되고요. 이렇게 별표를 해주면 여기서 지금 x는 이제 포인터 변수고 너는 주소만 저장할 수 있어. px 너는 포인터 변수인데 주소만 저장할 수 있어. 이렇게 px, py 둘 다 마찬가지죠.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주소를 못 저장하고 저장 못하고 그냥 값을 저장하는 거고요. 일반 변수는 얘는 물론 값이죠. 주소값도 뭐 사실은 숫자예요. 그런데 주소값을 저장할 때는 반드시 선언할 때 변수명 앞에다가 별표를 해줘야 된다. 별표를. 자, 그러면 이제 주소를 지금 포인터 변수니까 px가 포인터 변수라고 하면 어떤 변수의 주소만 저장할 수 있어요. 어떤 변수의 주소를 알고 싶을 때는 앞에다 앰퍼센트 하는 거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주소만 저장할 수 있고요. px에는 지금 주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 주소에 있는 값, 즉 10이죠. 10을 알고 싶으면 뭐 px 출력해보면 어떤 이상한 주소가 나와요. 그런데 그 주소가 궁금한 게 아니고 그 주소의 값이 궁금하다 그러면 앞에다가 다시 별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별표를 다시 해주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 두 개가 다르죠. 지금 우리 선언할 때 쓰는 이 별표는, 뭐냐면, 포인터 변수를 선언한 거고요. 실행문, 이런 것들을 실행문이라고 그래요. 선언문이 아니죠. 실행문이라고 그러면, 얘는 x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소로 가서 값을 가져오세요. 라고 해서 그걸 y에다 넣으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 10을 y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들은 이제 참조 연산자예요. 참조 연산자.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이 x와 y는 일반 변수고 px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는 반드시 x의 주소, 어떤 변수의 주소를 넣을 수 있고요. 주소, 그냥 x 넣는 게 아니고 어떤 변수의 주소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럼 px에 x의 주소가 들어가 있을 테고, 요것만 출력하면 x의 주소가 나옵니다. 주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거기에 값이라고 하면 앞에다 별표를 해줘야 되고요. 그럼 y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10이 들어가죠. 10. 그래서 선언문에서 이런 것들을 선언문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실행문이라고 하는데요. 선언문에서 이 별표는 뒤에 나오는 px가 포인터 변수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구두점이에요. 구두점. 그 다음에 실행문에서 이 별표는 뭐냐면 이 px 주소에 있는 값을 가져오세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참조 연산자. 영어로는 indirect value operator, dereferencing operator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 구두점이고 연산자라는 거.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할게요. x는 일반 변수, y도 일반 변수, px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x의 주소를 px에다 넣으면 10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여기 10이 저장된 곳에 주소가 들어가나요? 주소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x에 10이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물론 이제 포인터 변수는 플랫폼에 따라서 달라요. 8바이트면 이제 온라인 컴파일러나 이런 걸로 하면 다 8바이트가 나올 건데 4바이트, 32비트 플랫폼을 산다고 하면 4바이트에 이렇게 잡혀요. y는 초기 값이 없죠. 보통 이제 스레이 값이 들어가 있을 테고요. px가 이제 4바이트나 8바이트가 되는데 여기에 x의 주소를 딱 넣잖아요. 그러면 x의 주소는 이렇게 인티저형이니까 4바이트가 있어요. 4개의 주소가 있는데 첫 번째 주소를 이렇게 딱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냥 px 출력하면 얘 나와요. 아무런 뭐 별 의미 없는 주소가 나오는데 앞에다가 별표를 딱 붙여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자기의 주소로, 자기가 저장하고 있는 주소로 가서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10이 튀어나와요. 10이. 여기 있으면, 여기 없으면 그냥 주소인 이 값이 나오고요. 별 의미가 없죠. 이 주소로 가서 값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앞에다 별표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12y에 저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어떤 데 값이 있는 거를 지시하고 있다라고 해서 포인터, 주소를 가지고 지시하고 있다 그래서 포인터, 영어로 이제 지시하다가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포인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지금 여기서 이제
콜 바이 밸류나 콜 바이 레퍼런스를 배워야 돼. 콜 바이 레퍼런스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콜 바이 레퍼런스를 할 때는요, 그래서 그냥 A, B를 하게 되면 이 현재 값이 복사돼서 가기 때문에 주소를 넘겨줘야 됩니다. 호출할 때, 함수를 호출할 때 주소를 넘겨줘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주소를 넘겨야 되고, 그 다음에 받을 때는 뭐로 받아야 돼요? 좀 전에 그랬죠?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는 일반 변수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포인터 변수로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로 이렇게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받은 애 값을 변경하려고 하면 앞에다가 또 별표를 해줘야 돼요. 별표를. 자, 조금 더 쉬운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이렇게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call by 레퍼런스를 구현하고요. 주소를 가지고 레퍼런스가 우리말로 어드레스 주소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call by 레퍼런스로 해서 호출을 하고 받을 때는 얘네들을 주소를 저장하려고 하니까 일반 변수가 아닌 포인터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초보들이 이제 call by value를 잘 모르고 call by reference를 잘 몰라서 나는 에러가 되겠는데요. 자, A가 2고 B가 5예요. 자, 그런데 A를 템프에 넣고 B를 템프도 물론 인티저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출력을 해봐요. 그럼 여기서 2, 5가 나왔을 테고 여기서는 5와 2가 나왔죠. A와 B를 이렇게 바꾸는 거를 내가 만들었네. 자, 이걸 욕심을 부립니다. 어떻게 욕심을 부리냐면 수합 함수로 아예 만들었어요. A와 B를 받아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교환을 해서 찍어보는 거죠. 여기서 아마 잘 찍힐 거예요. 자, 여기서 찍어보니까 A와 B가 2와 5가 나왔고 수합 함수를 가지고 여기서 넘겨서 여기서 찍어보니까 어떻게 뭐 나와요? 5와 2가 됩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랑 이런 지금 똑같은 소수고요. 여기서 A와 B를 넘기면 안 되고 뭘 넘겨야 된다고요? A와 B가 아닌 주소를 넘겨야 돼요. call by reference로.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B에다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주소를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 변수가 아니고 포인터 변수가 받아야 되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포인터 변수가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A와 B에는 주소가 들어가 있죠. 그 주소의 값을 앞에다 별표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B 주소의 값도 여기다가 A 주소의 값으로 넣어주세요. 아까 템포에 저장했던 애도 B 주소의 값으로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call by reference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실습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